I63.9 또는 I639 이 기호가 진단서에 있었으나 관련된 보상 처리를 거부한 사례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서류는 자문에 관한 답변서인데, 이거는 이제 보험사가 다른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에게 CD나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I639 코드는 이제 상세불명색증 그 진단이고, 그냥 무작정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밀 검사 MRI나 뭐 MRA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I639는 보험에서 진단비 대상이지만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추가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해서 뭐 환자를 치료한 의사, 진단을 내린 의사를 만나서 이제 이것저것 뭐 소견을 확보하고 서류들이나 진단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타 병원의 전문의에게 CD나 뭐 DVD 이런 걸 보내서 이런 회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I639 진단을 받았고 올드 라쿠나 임팍 진단을 소견이 있어서 나왔는데, 보험사가 여기 신경외과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에서는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검사 결과지나 이런 데에서는 이상 소견이 있다고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 자문한 결과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R51 이 코드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지급 처리를 거부를 한 거죠. 이 서류는 지급 거절을 하는 증거가 된 거죠. 근거로 사용을 한 겁니다. 다른 서류를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내문인데 이 가입자한테 이제 보내온 건데, 이 케이스도 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뇌경색증으로 I639로 진단 입원 치료를 하시고 진단비를 청구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해당 없다. 그래서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보니까 담당 의사 소견상 뇌경색 추정 소견이다. 그래서 상급병원 한번 가봐라 이렇게 진료를 의뢰한 것이고, 요때 이제 나왔던 정밀 검사 이거를 다른 또 병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뇌혈관에 이상 소견이 없고 신경결손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I639가 아니라 두통이다 이런 패턴이죠.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자문 결과가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된 겁니다. 가입자분들께서는 이 I639 진단이 내려졌어도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보상 처리가 모든 사례가 다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는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봤던 라쿠나 임팍, 열공 경색이라든지 현재 발생한 경색이 아닌 경우 MRI나 MRA에서 다른 병명이나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소견 이런 것들이 나온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의사를 찾아가서 면담하거나 의료자문을 시행을 해서 보상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확보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리고 앞서 확인해 본 그 서류나 이 서류나 이 두통으로 바꾼 거지만 두통으로만 바꾸는 게 아니고 908, 뭐 G코드, 제일 흔한 게 I69.3 이런 코드로 바꿔서 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코드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보험사의 이런 주장이 뭐 전부 다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뭐 타당성이 없는 거라고 하면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라든지 법원 소송이 진행된 사례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들이 아예 안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보험사 주장이 맞다, 보험사가 제시한 근거들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보험사가 승소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639 이 기호 이 코드 이런 것만 가지고 분쟁을 하려고 하는 거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639 기호는 뇌졸중이나 뇌경색 이런 거 청구할 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기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독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료자문 자료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은 사실상 해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손해사정사랑 한번 MRI나 MRA 결과지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가입자가 그냥 청구를 진행해도 되지만, 문제가 있는 건에서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할 수 있는 건이 있고 또 선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만 있지 뭐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류기호 적용이 이제 되는 뭐 그런 내용이 영문으로 써져 있는데 코드만 이제 I639 나왔거나 이런 사례들은 또 수임이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같은 기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검사 결과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뭐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뭐 진단되어야 한다는 약관 규정, 뭐 이런 것들, 뭐 전체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가지고 문의를 하신다면은 뭐 가능성이라든지 뭐 손해상사 수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